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소 데이터로 증명하는 수출 경쟁력,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규제 대응의 흐름과 함께 제조기업이 어떻게 제품 탄소 발자국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실전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 후에 10분간의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Q&A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종료 후에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글래스돔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윤태진 법인장님께서 유럽 규제 동향과 제품 탄소 발자국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글래스돔의 윤태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유럽법인 맡고 있습니다. 글래스돔 조인하기 전에는 저는 원래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IT 쪽에 사업개발 담당부터 시작해서 제품 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글래스돔에서는 2023년도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EU의 제품 탄소 발자국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탄소 규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9년 발표된 EU 그린딜입니다. 유럽은 기후위기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순환경제 전략, 농업 에너지 전환, 그리고 ESG 투자 기준인 EU 텍소노미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2021년에 Fit for 55라고 하는 이제 이니시티브를 저희가 유럽에서 가져가게 되었었는데요. 앞서 말한 비전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수치 목표를 세우고 탄소 배출권, ETS라고 하죠. 그리고 탄소 국경세, CBAM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규제 패키지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물과 운송 같은 비산업 부분까지 좀 포함이 되면서 탄소 감축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목표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제품 탄소 발자국 관련 규제, 즉 PCF 관련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규제가 이제 기업에서 제품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법에서는 제품 전주기 탄소 배출 보고가 의무화되고 있고, ESPR이라고 하는 규제에서는 제품 여권에 탄소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BAM 같은 경우에는 EU 수출 시에 제품별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제품 단위의 탄소 데이터가 중요해졌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장 단위 혹은 기업 전체의 총량 중심 탄소 정보가 주로 수집이 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총량 중심의 데이터만으로는 어디서 얼마나 탄소가 발생했는지, 어떤 공정이나 부품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공장에서 1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제품 때문인지, 어떤 공급사나 원자재가 기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한계는 제품 간의 탄소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부품이라도 어떤 원재료를 쓰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실제 배출량은 크게 다를 수가 있는데 총량 데이터만으로는 그런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축, 특히 스콥 3 감축을 위해서 실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얼마나 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제품 단위의 배출량 정보, 즉 저희가 PCF라고 부르고 있는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 데이터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제품 단위의 탄소 발자국, 즉 PCF입니다. PCF를 통해 우리는 소재, 공정, 공급사별, 배출량을 분해해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품 간 탄소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감축 타겟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가 이 총량 데이터의 탄소 데이터에서 제품 단위의 탄소 데이터로 규제와 시장의 기준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EU 배터리법, CBAM, ESPR 같은 모든 규제들이 제품 수준의 탄소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품 단위 탄소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주요 EU 규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법입니다. 이 배터리법은 어,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고요. EU 최초로 제품 전주기의 탄소 발자국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규제입니다.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요. 처음 시작은 단수 보고부터 시작하지만 추후에는 탄소 라벨 부착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3자 검증까지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는 2023년 8월에 발효되었지만 이 보고 의무가 바로 적용이 된 것은 아니고요. 위임법을 토대로 이제 구체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위임법은 지금 5월에서 6월 정도에 채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현지의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법이 채택된 이후에 12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보고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6년도 중반부터는 아마도 보고 의무가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다양한 제조사들은 지금부터 탄소 데이터 수집 체계, LCA 모델링, 라벨 설계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제는 ESPR, 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는데요. 이 규정은 배터리법과 다르게 모든 물리적 제품을 포괄하지만 적용 자체는 제품 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EU에서는 지금 환경 영향이 큰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는 전략을 좀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상으로 섬유, 철강, 전자제품, 가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PR도 EU 배터리법과 동일하게 위임법을 토대로 이제 제품군별 탄소 정보, 수명 등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SPR 자체는 2024년 4년 7월 18일에 발효가 되었지만 2025년 상반기에 첫 작업 계획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5년도 말부터 26년도 초 사이에 첫 제품군에 대한 위임법이 채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적용 시점은 위임법 채택 이후 18개월 이후 시점부터로 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규제는 CBAM 탄소국경 조정제도입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다배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이고요. EU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이 탄소 배출량에 기반한 가격 조정을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23년부터 25년도까지는 지금 전환기에 해당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세금 부과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단계에서도 제품 단위의 배출 계수 기반 데이터 제출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기업 단위가 아니라 제품 기준의 정량적 정보 제출이 표준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규제 모두가 지금 EU가 제품 단위의 탄소 정보를 필수 보고 정보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단순한 공개 수준을 넘어서 관세부가 세금부가
라벨 표시, 디지털 여권 구성 등 구체적으로 다양한 실행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EU에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생겼다. 혹은 탄소 관련 규제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받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EU에서 이 그린딜을 앞으로도 계속 캐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최근에 옴니버스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니버스 제안이 나왔고, 이 옴니버스 제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PCF에 대한 규제 흐름은 그렇게 크게 건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옴니버스 제안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옴니버스 제안은 2025년도 2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즉 EU죠.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성 규제의 실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조정 패키지입니다. 기존에 너무 무겁게 설계된 규제를 일부 손보겠다는 제안인데요. 주요 조정 대상은 CSRD라고 하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그리고 CSDDD라고 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 그리고 CBAM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BAM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입자에게 유예나 면제가 적용되는 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지금 CBAM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CBAM 인증서 구매 시점도 원래는 2026년도였는데 2027년 2월로 1년 유예되는 것을 이 패키지에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요 제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에도 잠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품 관련한 탄소 배출량을 요구하고 있는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나 ESPR 같은 것들이 이 옴니버스 제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제품 단위 탄소 정보를 정량적으로 요구하는 이 규제들은 기존 일정과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BAM 역시 보고 방식의 간소화라든지 또는 보고 대상들이 조금 축소화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제품 단위의 배출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골격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옴니버스 제안은 일부 기업 공급망 공시 규제를 조정하는 성격일 뿐이지 제품 단위 탄소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된 이 규제 흐름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을 통해서 제품 단위의 탄소 규제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PCF 규제들이 한국 제조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EU 대상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 정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완성차, 배터리, 전자 등 한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등에서 LCA 기반의 제품 단위 탄소 정보를 어,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입찰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빠르게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출해야 되는 정보의 수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뭐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EU 고객사 또는 EU 규제위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 요청이 1차 납품사를 거쳐서 2차, 3차 협력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만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래야만 대응이 가능한 문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어떤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공정 단위, 총량 데이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제품 단위로 저희가 나눠서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PCF 선정이나 LCA 도구, LCA 툴 또는 LCA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서 대응 가능성과 속도 면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대두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PCF 이 규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확한 탄소 발자국 산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PCF 산정은 단순히 보고서 제출 때문이 아니라 고객에게 대응할 때, 그리고 이 탄소 발자국 정보에 따라서 내 관세나 뭐 내야 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때, 그리고 이 탄소 발자국 정보에 대한 인검증을 획득할 때,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신뢰까지 어, 실질적 이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F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고객 요청, 그리고 또 규제에 유연하게 응답하고, 추후에는 감축 타겟 설정과 어떻게 보면 실행 전략까지도 수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정확하게 되면 고객에게도 이 탄소 발자국 수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고, 제출은 하지만 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 보고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즉, 즉, 이 규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산정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 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이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어, 이 오랜 기간 동안 업력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특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 시스템 간에 어떻게 보면 실데이터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하려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원재료를 사용을 했는지, 그 원재료가 공정별로, 제품별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에너지는 또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어,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시스템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양한 시스템들의 이 정보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이 어려워지게 되고 통합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하는 데만 몇 개월씩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매년 몇 개월씩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고, 글로벌 인증 기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식과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기업에서는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인력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제품이 많으시고 제품군이 많으시고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부분들은 좀 수작업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두 명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이 조금 어려우시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품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내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에게 원료 물질을 공급해주고 있는 공급업체의 데이터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업체가 또 역량이 없다 보면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이 안 되고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급한 사람이 먼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또 열어봐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 참여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PCF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래스돔은 지금 어떻게 이 과정을 고객사들에게 도와드리고 있는가? 세 가지 정도의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어, 기존부터 제조기업의 데이터 수집 통합을 도와드리던 업체였습니다. 제조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PLC와 다양한 시스템들, ERP와 MES 등
다양한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다양한 시스템을 한 대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 PCF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SO 검증을 받은 솔루션이고요. 탄소 발자국 관련 ISO 규제가 ISO 14067 기준인데, 이 ISO 14067 기준으로 저희 솔루션이 인증을 받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LCA 컨설팅 팀이 이제 이 ISO 기반으로 데이터를 산정하고 정리해드리는 데 능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으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저희 컨설팅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준, 다양한 검증 기준, 그리고 다양한 탄소 발자국 산정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아우러서 고객사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산정된 PCF 값만 저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민감한 정보들 내 제품의 어떤 코스트에 관한 정보들은 다 배제를 하고 실제로 이 탄소 발자국에 맞는 정보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서도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서 참여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 놨고 이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소 규제 대응을 결국에는 우리 고객사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실데이터 기반의 PCF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고객사와 먼저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고객사의 니즈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고객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탄소 대응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월별로 액티비티 데이터라고 하는 활동 데이터가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탄소 집중 구간이라든지 다양한 시각 카드를 통해서 탄소 발자국을 월별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데이터를 검증을 받으셔야 할 때, 저희 컨설팅 팀이 실제로 들어가서 검증까지도 함께 도와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토탈 솔루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이제 뭐 솔루션에서 보여지는 화면들 몇 가지 준비해봤고요. 이 화면에서는 이제 공정 단위로 어떻게 우리 탄소 발자국이 지금 탄소 배출량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스크린샷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제품 단위로 우리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핫스팟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태증 법인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성훈 책임 매니저님께서 데이터 변동성에 따른 PCF 결과의 불확도, 현장 계층 데이터를 통한 정밀한 배터리 탄소 발자국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래스돔에서 LCA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변동성에 따른 PCF 결과의 불확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변동성은 예를 들어서 PCF 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았을 때 생산품 1kg을 생산할 때 원료가 어떤 달에는 1.5kg, 어떤 달에는 2kg씩 투입이 되는 식으로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데이터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쌓여서 최종 산정 결과값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개념인 불확도,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개념과 그리고 영향, 저희 글래스돔은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에 있어서 정확한 탄소 발자국 산정이 왜 중요하고 또 실무에서는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법인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발자국에 대한 규제들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단순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정하고 보고하던 단계였다면 이제는 탄소 발자국 수치를 기반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처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규제와 거래가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제품 탄소 발자국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정확한 산정 그리고 투명한 보고, 외부 검증으로 이어지는 MRV 체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EU를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는 이 체계가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PCF 대응은 단순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모니터링 그리고 일관된 보고 구조, 검증이 가능한 산정 체계를 모두 갖추어야 규제 대응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PCF 산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오로지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준과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PCF 산정을 위한 데이터의 형태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요구와 현장의 간극이 데이터의 어떤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데이터의 정밀성이 떨어지게 되면 PCF 산정 원칙에 의해서 부정확한 데이터는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실제보다 더 큰 PCF로 산정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데이터의 정밀성이 깨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장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업마다 데이터 체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업장에서는 시설 그리고 공장 단위로 물질이나 에너지의 투입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같은 시설에서도 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시설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제품별로 사용되는 물질과 에너지량을 구분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탄소 발자국 산정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량을 통째로 예를 들어서 단순 제품 생산량에 나누어서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결과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터리 공정을 예시로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D용 샘플 생산을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샘플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과 에너지가 정상 제품의 배출량으로 할당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조 설비나 특정 에너지 설비를 다양한 제품이 혼용하게 되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용된 에너지를 제품별로 정확히 분리해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발생하거나 또 비슷하게 설비를 공유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품은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영향이 다른 제품과 평균적으로 나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사업장 또는 공정 단위의 데이터가 실제 생산량과의 일관성을 잃게 되고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서 최종 산정 결과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 결과가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고유의 변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할당이나 추정과 같은 요소들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변동성도 더 커지게 되는데요. PCF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동성이 축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밀하지 않은 데이터로 산정된 탄소 발자국은 실제 값과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 인해서 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결과가 과대 산정될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LCA 컨설팅 방식은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이 그림처럼 공정별 구분이 없이 집계된 형태의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 컨설턴트는 해당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량과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컨설턴트들이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를 재정비한다거나 설비 단위로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저희 글래스돔 솔루션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비별로 더 세밀한 인풋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측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가 제품별로 자동이 연결이 되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할당이나 추정이 최소화되고 변동성도 본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효과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히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은 탄소 배출량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12개월간의 원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의 변동성에 따라서 PCF 결과가 변화할 수 있는 전체 범위가 가로축이 되겠고요. 세로축은 해당 범위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 또는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즉 데이터의 변동성에 따라서 특정 배출량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그래프에서 붉은색 곡선은 데이터 변동성이 큰 경우를 나타내고 파란색 곡선은 변동성이 적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클수록 곡선이 넓게 퍼지면서 결과값에 대한 분포가 그만큼 더 넓어지고 그만큼 실제 값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변동성이 작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처럼 곡선이 뾰족하게 모여 있어서 대부분의 결과가 실제 값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결과의 신뢰도와 정밀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할당이나 가정에 의해서 과소 산정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검증 과정에서 보수적인 그런 가정으로 보정이 되면서 과대 산정 영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측 기반의 데이터로 변동성을 줄이면 이러한 과대 산정의 범위를 눈에 띄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현성의 확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동일한 동정이라도 시점이나 계산 로직 그리고 수행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감축 전략 수립에도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변동성이 작으면 일관된 결과 도출이 가능해지고 감축 전략의 효과도 훨씬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동성을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리고 저희 글래스돔 솔루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전 발표에서도 저희 글래스돔의 PCF 솔루션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데이터 수집부터 PCF 결과 산출까지의 전체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 인풋 영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총 3가지 유형의 데이터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 데이터입니다. PLC와 센서를 통해 개별 설비의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작동 시간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MES와 ERP 시스템에서는 공정 흐름, 생산량, 자재 입출고 등의 운영 전반의 기록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무선 게이트웨이나 저희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 입력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명세서나 기타 외부 보고용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솔루션에 직접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데이터입니다. 배터리 산업을 예로 들었을 때 알루미늄 호일, 동박, 양극재와 같은 실제 저희 공급망에서 산정된 탄소 배출량을 업로드할 수가 있겠고요. 업로드 방식은 보안 플랫폼이나 이메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원료 및 부품의 공급 경로 기반 탄소 배출량 산정의 핵심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이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품의 생산 이력과 자동으로 매칭되면서 제품 단위 PCF 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서 공정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작업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휴먼 에러라든지 시간적인 효율성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밀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정확도, 신뢰도, 그리고 규제 대응력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측값의 모니터링이 왜 규제 대응의 핵심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비 단위의 실측값 모니터링은 정확한 배터리 PCF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기존의 방식은 평균값 기반 그리고 가정 중심의 산정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보다 과대 산정되는 리스크도 높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IoT 센서, PLC, MES 등과 연동하면서 실측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보수적인 추정은 최소화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해서 정밀한 PCF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정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서 불확도 자체를 줄이고 검증이나 재현성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PCF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경쟁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 실제로 솔루션 사용하고 있는 예시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사 사례로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을 시각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현장 실무자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즉각적인 공정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탄소 발자국이 자동 생산되는 PCF 시스템 화면 맨 오른쪽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원자재부터 폐기물까지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ESG 전략 수립, 고객 대응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기반 운영을 통해 규제 대응, 비용 절감, 감축 전략 수립을 동시에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EU 환경 규제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PCF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실측 기반 산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PCF 산정은 검증이나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작업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을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라는 점인데요. 정확한 산정은 결국 정확한 감축 전략의 시작점이자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설비 단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공정에서도 포인트별로 세밀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두 그림은 같은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른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왼쪽처럼 전체 공정을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PCF 결과와 투입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고비용의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그런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공정 내 세부 프로세스 단위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수집하면 어디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투입물이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런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저비용이면서도 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고요. 요약하자면 세밀하게 측정될수록 더 정밀한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글래스톰은 이 모든 데이터를 실측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수집하고 연결하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실시간 계측 시스템은 정확한 산정, 거기에 더불어서 실행력 있는 감축 전략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핵심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시간 계측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소개만 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심의 주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책임 매니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해 글래스돔은 어떤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돔에서는 EU CBAM, 배터리 규제 또는 ESPR 등 제품 단위의 탄소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가능한 솔루션을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솔루션에는 실시간 산정, 보고서 생성 또는 제3자 검증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고객사가 복잡한 규제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컨설팅 팀에서 지속적으로 이 규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도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 규제 방향성대로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급망 전반에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과 협력사 간의 탄소 정보 연동 대응도 좀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존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글래스돔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LCA 컨설팅 방식은 평균값이나 추정값을 기반으로 한 정적인 계산 방식이거나 사람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공정의 데이터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의 신뢰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글래스돔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경험에 대한 그런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 단위부터 제품 단위까지 자동으로 산정, 보고, 검증까지 통합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 자체가 ISO 14067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제3자 인증도 획득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은 인증 비용과 소요 시간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글래스돔 솔루션은 실제 공장에 도입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제조업체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글래스돔 솔루션은 MES나 ERP 그리고 PLC 등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 도입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과정만 거치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초기에는 저희 컨설팅 팀이 공정 분석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그리고 중견 기업도 IT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산정이 실제 비즈니스 경쟁력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상당히 저희가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정말 우리가 실데이터까지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탄소 발자국을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총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단순히 규제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전제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확보입니다. 다양한 규제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봤을 때 공급망 전체에 탄소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검증 가능한 실데이터 기반 보고 체계를 제공을 했을 때 고객사 및 투자자, 규제기관 등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실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경쟁력 기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ESG 보고와 이 검증의 효율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래스돔 솔루션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정형화를 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추후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LCA나 PCF 검증을 받으실 때 복잡한 문서 작업을 조금 크게 줄이실 수 있는 강점이 있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감축 기회와 리스크 대응 포인트에 식별이 가능해지시게 된다라는 점이 경쟁력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공정 그리고 라인, 제품 단위의 정밀 데이터를 확보하시게 되시면 어디서 지금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에 투자, 기술 개선, R&D 전략을 수립하실 때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시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기여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배터리 산업 외에도 글래스돔 솔루션이 적용 가능한 산업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래스돔의 솔루션은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음료나 전자제품 등도 공정 중심의 제조업 전반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군에 관계없이 정량화 가능한 공정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도입이 가능하고, 특히 글로벌 OEM의 공급망이 포함된 티어 1, 티어 2 현력사나 탄소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성과 유연성을 갖춘 구조가 또 저희 글래스돔 솔루션의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향후 글로벌 확장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미국 이렇게 시작을 한 후에, 최근에 이제 유럽은 독일 미넨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배터리 및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일본과 베트남 시장에서도 글로벌 OEM의 탄소 데이터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현재 일본과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정밀 산정하고 ISO 인증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동하고 낮은 인증 비용 등을 강점을 내세우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다른 글로벌 지역에도 이렇게 기회가 보일 때는 단계별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설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글래스돔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